계속해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자크워 테트로더 식을 유도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서 내부 에너지가 E인 이상기체 분자 N개의 상태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했었냐면 내부 에너지가 딱 2로 정해진 게 아니라 E 이하인 위상공간 부피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구해진 거 알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딱 2인, 내부 에너지가 딱 2인 그런 이상기체 분자의 상태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2인 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E와 E 플러스 델타 E 사이의 위상공간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E가 작으면 되겠죠. 델타 E가 충분히 작으면 그러면 E하고 같은 그런 내부 에너지인 그런 이상기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 우리 에너지가 2일 때 위상공간의 부피 아니까 그 E 대신에 E 더하기 델타 E를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E 더하기 델타 E를 대입하면 그러면 위상공간의 부피가 됩니다. 그 사이. 그래서 네, 에너지가 E 더하기 델타 E인 위상공간의 부피에서 뭘 빼면 돼요? 네, 에너지가 2인 위상공간의 부피를 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에너지가 2에서 E 플러스 델타 E 사이인 위상공간의 부피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하면 좋냐면 이거 따로 구해서 빼서 구하는 것보다 이런 식을 이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걸 뭐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델타 E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델타 E를 곱해줍니다.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이용한 겁니까? 미분의 정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저기서 dx분의 df는 어떻게 돼?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fx 더하기 dx 빼기 fx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거든요? 저거 한번 미분한 것을 요건 바로 미분한 것을 델타 x로 곱해준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 요 오메가 2를 하니까 오메가 2를 2로 미분한 다음에 델타 E를 곱해주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2와 2 더하기 델타 E 사이의 위상공간의 부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상태수가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상태수는 자 이렇게 구해지는데 그러면 오메가 2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데 상태수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에너지가 2 더하기 델타 E 에서 빼기 오메가 2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위상공간의 부피죠. 상태수 구하려면 그걸 무엇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이걸로 나누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6n 공간의 위상공간의 최소 부피가 h의 3n이죠. 자, 이걸로 나누는데 여기 봤더니 하나 더 나눴습니다. 이거는 6n 차원 위상공간의 한 상태가 가질 수 있는 최소 부피인데 하나 더 나눴어요. 이거 하나 더 이거 n 팩토리얼로 나눴습니다. 이건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새로운 효과가 되겠어요. 이건 바로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효과를 감안한 겁니다. 우리 기체 분자와 같은 그런 차원에서 분자들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면 바꿔놔도 모를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한 물체가 있다고 하면 한 물체가 있을 수 있는 상태수는 여기 하나라고 하겠어요. 자, 두 물체가 있다면 두 물체는 상태수가 한 물체가 A라는 상태에 있고 다른 물체는 B라는 상태에 있다면 처음 물체가 B라는 상태가 있고 다른 물체가 A라는 상태는 두 가지의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 초록색 분자하고 빨간색 분자가 사실은 색깔이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상태가 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두 물체에서는 사실은 두 E 팩토리얼 상태가 그런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세 물체일 때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게 첨부해서 6가지. 여기서 A, B, C, A, C, B, B, A, C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전부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3 팩토리얼, 6개는 3 팩토리얼이죠. 네 물체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다 만들려면 여기 종이가 부족해요. 이제 그만 썼어요. 이건 몇 개가 되냐면 24개가 됩니다. 이 24개는 4 팩토리얼이 되겠어요. 사실은 n 물체가 있으면 n 팩토리얼 개의 이런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 상태만큼은 다 똑같은 상태라 여러 번 더블 카운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상태수를 나눠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다르다고 구한 상태수를 n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진짜 상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볼츠만 엔트로피로부터 이상기체 엔트로피를 거의 다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볼츠만 엔트로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메가 이 상태수의 로그를 취해서 캡이한 거죠. 그러면 상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요게 바로 상태수인데 그걸 n 팩토리얼하고 h의 3n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오메가 6 n의 요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에너지로 미분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요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우리 바깥으로 빼내겠어요. 에너지만 빼냈습니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에너지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2분의 3n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3n으로 툭 튀어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분의 3n을 앞으로 뗐으니까 요게 뭐가 됐어요? 2분의 3n이 있으니까 2분의 3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됐어요. 그리고 요것도 2분의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팩토리얼이 들어가 있죠. 상태수예요.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다 곱하는 거니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n은 기체 분자 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수입니다. 이 엄청 많은 수의 팩토리얼 구하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 큰 수죠. 이걸 근사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사적으로 처리한 팩토리얼을 근사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잘 알려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털링 근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털링 근사는 뭐냐면 팩토리얼의 로그 값은 ln n 팩토리얼은 무엇과 같다? n ln n 빼기 n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n이 큰 값이면 아주 잘 맞는 근사식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털링 근사 또는 스털링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스털링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스털링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 영국에서 1692년에 나와서 177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입니까? 뉴턴이 살아있을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뉴턴하고 편지왕래도 하고 한 것인데 뉴턴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수학자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근사식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 근사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상태수 아까 구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 구했어요. 아까 구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에 이제 로그를 취하겠어요.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건 다 더해지고 분모에 있는 건 다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에 있는 건 다 더해지고 분모에 있는 건 빼주고 하는 거 다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건 뭐냐면 n은 굉장히 큰 수인데 여기 2분의 3은 빼기 1 하면 2분의 3n에 비해서 1은 어떻습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런 게 다 n 굉장히 큰 것들인데 다른 행들은 전부 다 n 곱해져 있는데 이거 n이 없죠.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뭐가 있냐면 팩토리얼이 있죠. 그러면 뭘 쓰면 되겠습니까? 스털링 근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근사적으로 스털링 근사를 써서 n 로그 n 빼기 n 이렇게 쓰고 여기도 뭐예요? 2분의 3m ln 2분의 3m 빼기 2분의 3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이런 거 없애버리고 네,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여기서 뭘 보냐면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앞에 2분의 3이 똑같은 데 있는데 나눠져 있죠. 이거 하나로 합하겠어요. 합하면서 우리 나중에 이용하는데 편하기 위해서 n으로 맨 앞에 n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n이 있는 것만 썼죠. n이 있는 것만.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가만 보니까 이 앞에 여기는 플러스고 나머지는 어때요?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죠. 그러면 로가리즘 있는 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앞에 가지고 분자 분모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로가리즘이 없는 것도 있죠. 2분의 3하고 1 이거 따르죠. 그래서 이걸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분의 5 나왔죠. 그리고 가만 봤더니 자, 저기 n하고 v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썼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간단하게 나머지는 전부 다 가로 안에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간단히 이런 식이 딱 됐습니다. 보기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상태수의 로가리즘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볼츠만의
엔트로피에다가 요거 딱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자쿠어 테드로식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를 표현하는 식이죠. 자, 이상기체 어떤 거였냐면, 네, 부피 V에 포함된 질량이 M인 분자 N개로 이루어진 내부 에너지가 E인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N, E, M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주어지지 않은 거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플랑크 상수가 있죠. 플랑크 상수는 무엇 결정하는데 필요했습니까? 상태수 결정하는데 필요했죠. 네. 하이젠베르크의 언서틴티 원리로부터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를 탁 유도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흐뭇합니까? 네. 근데 이제 간단히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적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 온도. 우리 엔트로피를 정의하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두 열역학적 계의 열적 평형의 조건에서부터 열적 평형은 어떨 때 이루어진다? 온도가 같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볼츠만 엔트로피를 정의했었죠. 그랬더니 그때 우리 엔트로피로 온도가 정의되는 걸 봤습니다. 네, 이랬죠. 그래서 T분의 1은 파셜 2분의 파셜 엔트로피 이거였습니다. 엔트로피를 아니까 이상기체를 아니까 에너지가 E인 이상기체의 온도가 뭔지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자쿠어 테트로더식으로부터 그것을 에너지로 편미분하면, 자, 이 중에서 에너지로 미분하면 그게 T분의 1이 되니까, 자, 그걸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을 에너지로 미분하면 여기에 2의 2분의 3승이니까 무엇이 되냐면 2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저로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것만 제외하면 여기에 2의 2분의 1, 2분의 3, NKB 이것만 제외하면 분자 분모가 똑같죠.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고 뭐만 남았어요? 2분의 3, 2분의 NKB만 딱 남았는데 이게 무엇하고 같아요? 네, 이게 절대온도분의 1하고 같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딱 이 식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열물리에서 맨 앞에서 알았던 거였어요. 에너지의 등분배 원리였습니다. 절대온도가 T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다른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 이상기체의 경우만은 내부 에너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그 이상기체의 온도로 주어졌죠. 이게 바로 그 식이죠. 네,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표현한 식이다. 엔트로피로부터 온도를 구했더니 바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물리에서, 자, 이 경우 이상기체의 자유팽창하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열물리로 구했었습니다. 이거 우리 문제 풀었죠. 풀었더니 결과가 뭐였습니까? 부피가 2배가 되면 저기서 저렇게 똑같은 부피로 2배로 자유팽창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저기 딱 해가지고 엔트로피 변화량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딱 알았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2배가 아니더라도 우리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냐면 NR, N은 뭐야? 뭘 쓰고 R은 기체상수죠. ln VI분의 VF인데 사실 이 NR이 뭡니까? 이 NR이 뭐냐면 NKB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처음 부피가 VI인데 나중 부피가 VF로 자유팽창할 것 같으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열물리의 엔트로피 개념으로, 열물리에 의한 엔트로피의 정의,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정의로 구했었죠. 자, 이번에는 볼츠만의 엔트로피 정의로 자쿠어 테드로더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상기체 엔트로피는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데 자유팽창할 때 무엇만 다릅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그 이상기체 무엇만 달라요? 자유팽창하면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물론 분자수도 변하지 않죠. 나머지는 다 갖고 뭐만 변합니까? V만 변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처음 상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처음 상태의 엔트로피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I 붙이고 여기 부피가 처음 상태의 부피다. 이것만 하면 되겠죠. 나중 상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엔트로피에다가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 부피만 나중 상태 부피하면 되겠죠. 그러면 엔트로피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빼면 되겠죠.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빼면 되겠습니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냥 없어지죠. 이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빼면, 로그를 빼면 이렇게 분수가 되죠. 분수가 되는데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뭐만 살아남아요? VF 나누기 VI만 살아남죠. 그래서 앞에서 열물리로 구한 것과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기체의 자쿠어 테트로드 식으로 표현되는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트로피가,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강의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뭐였습니까?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고립계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고립계란 외부와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죠. 자,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른다든지, 또는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됐지만 우리 무엇을 이용하니까? 네, 엔트로피를 이용하니까 간단히 표현됐습니다.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우리가 정의했죠.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 그 다음에 볼츠만 엔트로피, 그리고 우리 무엇도 유도했습니까? 이상기체의 엔트로피도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강 마칩니다. 그런데 14강이 우리 물리학원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과 물리학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기말시험 봅니다. 기말시험의 범위는 8강에서 14강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우리 강의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2의 강의와 연결되죠. 그래서 다음 학기에 시작할 물리학2는 강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5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5강에서 28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학기에는 역학 부분을 배웠는데 2학기에는 무엇을 배운다고 했습니까? 전자기학과 현대물리. 현대물리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고 했습니다. 1학기에 배운 역학은 우리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 그래서 거시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은 바로 뉴턴의 역학으로 다 설명된다라고 했죠. 네, 거시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봤더니 상호작용 중에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은 굉장히 우리가 친근하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상호작용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제8강에 걸쳐서 2학기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해주고, 우리가 1강에서 간단히 소개했듯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알게 해준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원자 내부 세계의 기본 법칙, 마치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을 알아서 거시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었듯이 원자 내부 세계를 다 설명해 가지고 물질 내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게 됐죠.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 문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미세계의 자연법칙, 기본법칙 우리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 물리학2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 물리학2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